도라도리 적으로 좀비에 관련된 영화와 드라마가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유행에는 일루미나티의 좀비 어젠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좀비는 사고를 할 수 없고 본능에만 충실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일반 대중들을 쾌락과 본능에만 집중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인류의 건설적인 분야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비유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좀비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좀비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과 좀비 바이러스를 통해 인구 감축을 하려는 프리메이슨의 의도를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지구의 적은 인간이다. 좀비 영화와 드라마들은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들이 바로 지구의 안위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살인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로 볼 수 있습니다. 뉴월드 오더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제거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일루미나티의 NWO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가이드스톤에는 자연과 지속적인 공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전 세계의 인구를 5억 이하로 유지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NWO에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좀비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지구에 위협이 된다는 명분으로 제거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3. 좀비 바이러스의 확산이 계엄체제로 가는 계기가 된다. 월드워 Z 예고편 맨 앞 장면을 보면 좀비의 공격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TV 보도를 보면서 아빠, 계엄령이 뭐예요? 라고 묻는 장면이 등장한다. 미국 땅의 좀비 바이러스의 확산과 같은 국가적인 재난이 닥쳐올 때 곧바로 계엄령이 선포되고 비상체제로 전환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2012년 여름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좀비 바이러스가 확산될 경우 취해야 할 행동 요령을 담은 만화를 배포하였고 10월에는 미군과 경찰, 의료진, 연방 공무원 등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좀비대 재앙 대비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었다. 미군 좀비 확산 대비 계획 수립 문건 확인 코너 888이라는 코드명이 붙은 이 문건은 지난 2011년 4월 30일 자로 작성됐으며 기밀 문서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일견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이 문건에는 이 계획은 농담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다. 이 사례는 현실에서 좀비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을 한층 심화시킵니다. 4. 유엔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좀비 바이러스 혹은 경제 붕괴 혹은 3차 대전과 같은 전 세계적인 재앙이 닥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엔에 귀속시키고 결국 유엔의 지시를 받는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버트 파이크는 일루미나티의 원월드 거버먼트 이론의 초석을 닦은 인물로 그는 일루미나티의 최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3번이 세계대전이 필요하다 는 이론을 전개했고 그가 19세기 중엽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 세계 질서는 그가 기획한 청사진대로 정확히 실행되고 있습니다. 1차 대전을 통해 러시아의 왕정이 무너지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등장했으며 2차 대전을 통해 세계정부의 전초 기지인 유엔이 탄생하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차 대전이 결국 뉴 월드 오더를 완성하는 마지막 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 월드워 Z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알파벳 Z가 바로 좀비뿐만 아니라 단일 세계정부 수립을 위해 일루미나티가 기획한 마지막 전쟁, 월드워 3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좀비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현재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은 모두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인공 바이러스로 감염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공상 속 생물무기 가현실로 인공 바이러스 개발 합성된 폴리오 바이러스는 100% 실험실에서 제조됐지만 실제 바이러스처럼 쥐를 감염시켰다. 미국 내 일부 과학자들은 이번에 검증된 기술로 무서운 바이러스를 테러 집단이 합성해 생물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인공 독감 바이러스 만들어 인류 위험에 빠뜨릴 수도. 중국 과학자들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5N1과 신종 플루 바이러스 H1N2를 합성한 인공 잡종 바이러스를 만든 사실이 밝혀져 학계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로써 H5N1 바이러스는 간단한 유전자 변이로 포유동물 간의 전염력을 획득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중국 연구팀은 밝혔다. 영국 원로과학자 로드메이는 끔찍할 정도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고, 이러한 변종 바이러스는 인간 간 전염이 잘 되고 H5N1의 치명적 특성을 지닐 수 있다. 과학자들은 H5N1 바이러스의 인간 감염 확산을 우려해 관련 연구를 자발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중국 연구팀이 이 금기를 깼다고 한다. 현대의 분자 생물학은 유기체에서 유전물질을 추출해 복제 생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광견병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나 간단한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 잠복 기간이 극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하며, 자연에서는 바이러스들이 간단히 혼합되지 않지만 인플루엔자 같은 바이러스와 인공적으로 재결합, 재분류를 한다면 좀비 바이러스와 유사한 극도의 공격성을 띠는 광폭형 광견병이 공기를 통해 급속도로 전염시키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월드 헬스 오가니제이션는 유엔 산하 기구이면서 동시에 거대 제약 카르텔 그리고 록펠러가와 로스차일드가를 거쳐 지휘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세계 질병, 백신, 전염병들을 통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본의 이익과 인구 감축을 위하여 바이러스를 이용한 사례는 이미 존재합니다. 일루미나티는 지구적인 집단 학살을 이루는 데 있어 백신과 에이즈, 에볼라, 헤르페스 등의 바이러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체를 폭로하고 있는 의학자들은 의료산업 전반이 통제와 재정 이득을 위해 발전했으며, 이러한 의료산업 전체가 질병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이 보다 많은 환자를 원할 수밖에 없으며 완벽한 치료법을 찾는 것에는 관심도 없다고 말합니다. 헤르페스, 에이즈, 에볼라는 당장 죽진 않지만 많은 돈을 쓰게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미국의 탐사보도 전문기자인 웨인 맥스는 익명의 유엔 고위 과학자의 말을 인용하며 에이즈, 에볼라, 헤르페스는 유전학적 과정을 거쳐 특정한 전염 벡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플루엔자와 플루균까지도 생물학 무기로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009년 신종 플루로 세상이 떠들썩하던 어느 날 인도네시아 고위 관료인 시티 파딜라 수파리 보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종 플루가 선진국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질병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음모론자로 낙인 찍혀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그의 주장이 허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제약사이자 록펠러가가 자금을 대고 있는 박스터가 신종플루 대유행을 마치 예상하기라도 한 듯 이 질병이 창궐하기가 무섭게 바로 후로부터 백신에 대한 독점 개발권을 따냈으며, 적절한 시점에 타미플루가 등장한 것입니다. 결국 타미플루를 개발하고 독점 판매한 박스터와 로슈, GSK는 신종플루 사태를 통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웨인 맥슨의 주장을 가볍게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최근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AI 사태가 퍼지면서 썰전에서는 정부의 대응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피해 규모 1조 5천억 원 규모의 2100만 마리를 살처분해야 하는데 비해 일본은 90만 마리로 최소화시켰다. 98분의 10회차 발견. 16분의 10일 위심 신고를 받고 확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주 동안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하지 않아 초기 대응을 놓친 결과이다. 썰전의 유심인은 수인성 바이러스인 조류독감이 인체 감염 사례가 있음에도 메르스, 구제역 사태 때부터 전염병에 대한 관리 예방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소수의 엘리트가 인구 감축을 위해 세계보건기구 를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 한국이 메르스, 에볼라 사태에 대한 대응을 의도적으로 미흡하게 처리한 정황들을 봤을 때 한국은 인구 대량 말살 정책을 실행하기 전 실험하기 적합한 마루타 국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좀비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실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당신은 가족, 친구가 좀비가 된다면 아무렇지 않게 죽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저의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